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차오르 정렬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차우가 똑같아요. 2588 언제나 어디서나 2588 좋아요. 대리운전 차우가 같아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 1일이었었죠. 중국 지안에서 일어난 버스 추락 사고로 우리 국민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희생 때문에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사고 원인으로 운전기사의 과속이나 졸음운전 이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속한 사고 수습이 가장 우선일 텐데요. 현장 상황과 차후 수습 과정, 중국 현지에 급파된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재근입니다. 지금 중국에 계신 거죠? 예.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신 피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까지 사상자 현황은 사망이 10명이고 부상이 16명입니다. 지금 그 부상자 16명은 최초에 지반시 병원에 있다가 어제 1시경에 장춘에 있는 길림성의 이제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에 길림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안치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부상자 16분을 제가 어제 직접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길림성 정부 관계자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서 저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을 했는데요. 예. 16분 중에서 중상은 8명이고 경상은 8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중상자 중에 1명은 다소 부상의 정도가 더 심각한 상태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경상자 중에서 이제 4명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상당히 처음에 이제 많이 놀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안정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 가셔서 병원을 제일 먼저 방문하신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집안에 오려면은 장춘에서 이쪽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집안이 한 6시간 내지 7시간을 육로로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도착했을 때 장춘으로 부상자들이 이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병원에서 제가 부상자들을 보고 병원 당국에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환자 상태를 좀 공식적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그 상황을 완료를 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 오늘 새벽 2시경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병원 시설이나 의료진은 괜찮아요? 지금 중국 측 얘기로는 길림대 부속병원은 이쪽 동북부 지역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의식을 하고 이쪽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병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태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좀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는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지금 예. 파악하고 계신 사고 경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고를 통해서 초기 예. 단계부터 중국 측에 이제 사고를 정확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중국 공안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예. 지금 현재 청룡영사관하고 우리 경찰 주재관이 중국
정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조사 결과를 좀 예. 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가 약간씩 끊겨가지고요. 예. 예. 지금 중국 공군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예.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중간에라도 사고 경위에 대해서 좀 초기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중국 측에는 이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좀 이 수사를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공정하게 좀 수사를 하라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고 조사를 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도 지금 저희가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난 사고라서 이 국제법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말해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게 초동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고가 난 이후에 이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조금 좀 시간이 길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 사고 조사와 관련된 문제라서 아직 중국 당국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국 당국이 언제쯤 그러면 대체 사고 원인을 밝힐 것 같다고 보세요? 그 문제도 지금 저희 언제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유가족들이 어제 사망자 5분의 유가족들이 이쪽 집안에 도착하셨고요. 예. 오늘 오후 되면은 나머지 5분의 유가족들이 이쪽 집안으로 도착을 하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장례를 하고 이 사고 수습을 할 것인가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선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오늘 오전 중이라도 우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첫 만남을 해서 여러 가지를 가족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예. 이제 부상자들 경우에도 저희가 그쪽에 또 하나의 우리 지원단을 좀 만들어 놓고서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부상자들을 면회한다든지 또 부상자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국 측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것에 지금 전념을 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협의를 좀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부 유족이나 부상자 가족 측에서도 지금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고에 대한 통보가 늦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받기로는 현장에서 이제 구조 후에 신원 확인이 좀 늦어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예. 여기가 이제 잘 아시는 것은 중국에서도 가장 북쪽에 이제 떨어져 있고 또 오지고 이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연이 됐고 지연된 것을 우리 이제 불안전 연수원에서 이제 늦게 통보를 받고 이제 가족들한테 확인을 해가지고서 통보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지에서 계속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우려라든지 걱정을 좀 많이 덜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현지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야구 세계 랭킹 12위까지가 참여하는 국가대항전이죠. 프리미어 12가 오는 11월 대만과 일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 랭킹 8위인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는데 이게 프로야구 시즌과 겹치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죠. 후배들이 마다한 독배를 기꺼이 받아든 건 바로 국민감독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 기술위원장이었는데요. 어려울 때마다 태극마크를 선뜻 받아들였던 그가 6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회까지는 남은 시간이 4, 5개월 되죠. 팀 꾸리고 훈련하고 정말 빠듯할 것 같은데 칠순을 바라보는 국민감독, 이번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인식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6년 만에 다시 감독으로 돌아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설레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승부사적 이 감각이 있으셔서 이제 설레시고 이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이 몇 번째 태극마크 다신 거죠? 제가 감독으로서는 이제 4번째 지금 태극마크를 다는 거죠. 4번째 구시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시안 게임이었었죠, 그죠? 네, 2002년도죠. 네. 예. 그다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거기에도 나가셨고요, 그죠? 네네. 예. 어쨌든 이번이 4번째신데 이게 늘 어려울 때마다 지금 이 사령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한데 저기 우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프리미어 12라는 게 세계 12위까지 참여하는 대회다 보니까 일본,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멕시코 뭐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만 쫙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예, 물론 뭐 이제 세계 10위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이 그 랭킹이 한 3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프로 1.5군하고 대학 선발 이렇게 해서 이제 혼합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성적은 못 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랭킹이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것도 근데 뭐 김인식 감독님 덕분에 WBC 준우승하고 나서 3위까지 간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원래 강한 데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최강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예.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이상으로 팀을 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해외파도 이번에 어떻게 팀 꾸릴 때 당연히 고려하시겠죠? 네, 지금 이제 그럴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이나 상대 구단에 이제 그 의사 타진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차차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차차. 근데 어떻게 많이 합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추신수 선수,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이대호 오승환, 뭐 이런 선수들이 합류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는 조금 힘든 예상을 하고 일본 자국에서 이제 전체 그 좋은 선수들이 다 이제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치로는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이 대회를 나오겠다. 내가 그 조국을 위해서 나오겠다. 예. 이런 그 이치로만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일본 메이저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합류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로가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뭐 큰 그 이상이 없는 한은 합류가 될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 그 서로 타진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본이 그렇게 자국에서 이제 총동원 하니까 예, 지금 일본에 나가 있는 오승환이나 이대호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 선수들 역시도 이제 저희가 그 만나봐야 알죠. 이럴 때는 더 그리워지시는 분이 있죠. 우리 김 감독님의 애제자라고 알려진 류현진 선수요. 근데 이게 어깨 수술해가지고 재활치료 중이라서 조금 힘들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제 류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하고 이제 아마 그 나오려면 아마 1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1년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쉬우겠네요. 아쉬우시겠네요. 예.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국내에도 말이에요. 아까 메이저리그도 일정 때문에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프로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 일정도 지금 겹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19단으로 된 데다가 비 많이 와가지고 취소된 적도 많고 그래서 11월까지 한국 시리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겹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겹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아마 후반기에 네. 국내 리그가 이제 더블했다나 또 월요일 날 저희가 그 경기를 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월요일 날도 강행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말이에요. 이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려가지고 새로운 스타를 키우고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아니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뭐 점차 실력이 좀 키워가는 그런 방향은 사실 그 상비군 제도를 만들어서 미리 이제 서서히 키워가는 방법이 있는 거고 저희가 국내 리그에서 2군 운영하듯이 이렇게 대표팀의 2군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는 방법 또 경기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거고 일단 대표팀이 국가대항전을 나갔을 때는 그 대마다 좀 성적을 올려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일본에서 올림픽이 이제 야구가 들어갈 경우에는 시드 배정이 랭킹이 상위에 올라가야 좋게 대진표가 붙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근데 이번 대회는 병역 혜택도 없죠. 그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약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 동기부여는 약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대표 선수 정도 뽑힐 정도면 과거에 이제 아시아대나 올림픽 이런 데서 이제 WBC 이런 데서 예.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병역 혜택을 받고 나면은 또 무슨 동기부여 여기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늘 또 국민을 위해서 즐거움을 줘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 필요하면 부르면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과거를 좀 틀린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강제성을 띄어서 나와라 이러기는 어려워도 선수 뭐 코치 누구나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 야구도 있다. 또 이게 감독님 언업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예. 코치진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구성이 뭐 이제 시작이니까 뭐 하질 않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발족이 돼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선수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국내 리그에서 제일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이제 체크해서 9월 10일까지 45명 정도를 선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위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프리미어 12에서 반드시 잡고 싶은 팀, 꼭 이기고 싶은 나라. 일본 아닙니까? 아니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해 버렸네. 어디세요? 네, 물론 이제 지고 싶은 팀은 없는데.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저희하고는 라이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저희보다 저 야구 역사나 또 기술적인 면에서 사실 조금 우위 쓰는 건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그래도 서로 치고받고 좋은 경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경기 결과는 누가 뚜렷이 많이 이겼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됐습니다. 한 20여 차례 해서 한 10승 10패 서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봐서는. 예. 그래서 조금 실력은 앞서도 이제 한국이 많이 접근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가 또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을 꺾는 데면은 저희가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건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있고 진짜 좋은 승부를 해서 일본을 한번 꺾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딴 게임은 다 져도 되는데 일본만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요, 그리스하고 터키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리스하고 터키도 딴 게임 다 져도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터키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갖는데, 어떻게 감독님, 지금 우리나라 야구가 늘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우리 그 감독님을 찾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이 국가대표들의 사령탑을 쭉 할 수 있는 전임 감독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는 야구 대표팀 전임 감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것도 필요도 하고, 예. 전임 감독제가 필요도 하고, 또 그때마다 이제 따라서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꼭 정해서, 지난해 우승팀 감독이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 국내 리그가 지금같이 이제 치열하게 접전이 되고, 또 사실 시현역 감독들이 이 양쪽을 다 하다 보면 부담감이 굉장히 오는 거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해봤지만, 그래서 전임 감독제도 괜찮다. 그리고 꼭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또 이 감독님을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김인식 KBO 기술위원장 만났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E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자동제세동기는요? 심장이 멈춘 위급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아무리 유용한 장비라도 이름부터 생소하다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턴 AED나 자동 제세동기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 쉽고 친근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말을 쓰는 것, 배려와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요. 오늘 여러분들께 항상 보내드리는 여의도 반상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암동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반상회를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여의도 반상회. 예,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언제나 저희 모셨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모신 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야당 의원 두 분만 모셨습니다. 야당 의원 두 분만 모신 이유가 이 새누리당에서 지금 인터뷰 금지를 김무성 대표가 각 의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통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 의원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하실 분이 있는데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반상회 참석이 어려웠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대표의 이 말 한마디를 참 잘 따라줘요.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조금 덜 따라주는 것 따라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요새 당대표 경선하죠? 네네. 지금 정의당은 당대표 경선 중입니다. 근데 당대표 말을 잘 듣습니까? 저희는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는 게 노력은 좋죠. 합니다. 네. 노력하는 게 좋죠. 간단하게 이 두 분 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성완종 리스트 이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게 이게 최종 수사 결과 같이 보이는데 이게 중간 수사 결과면 최종은 언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많은 국민들이 아유 정말 시원하다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네, 뭐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줄 알았다. 네. 수사할 때부터 딱 두 분만 수사를 하고요. 두 분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서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오히려 모든 그 이목의 집중, 그 여론의 집중을 다 받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네. 거죠. 홍준표 지사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그래도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내심은 모르니까. 아마 특히 내부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예. 근데 이게 그 어쨌든 보면 또 거기다가 그 우리 당의 전 대표하고 또 이인재 최고위원은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그 증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물타기 비슷하게요. 또 구색을 좀 맞춘 것 같고요. 하여튼 저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자꾸 이런 게 나오면 그 사법기관이라든지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국민들 일반적인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까지 같이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예. 네. 우리 서기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네네. 보셨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취임 이후에 특징적인 현상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을 때 특별한 게 없이 예상대로 나왔구나. 그 이유는 이제 대통령께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시죠. 무언의 어떤 제시도 하시고요.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 얘기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묵시적인 특별한 이야기 안 해도 검찰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서 이렇게 역시 두 분의 야당다운 네. 발언이셨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미진하고 아쉬운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 다 초선이신데 지금 그 정차시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누구든 사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포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정치하기 전엔 뭘 좀 이렇게 하겠다. 어떤 걸 고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정치가 저도 이제 초선이고 그 전에 제가 기업에서 임원을 하고 그렇죠. 이제 사회생활을 네. 열심히 했었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저렇게 계속 공방만 하다가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공방하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뭐 논쟁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논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또 결론을 내리고 타협도 하고 이게 정치니까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그냥 결론 없이 그냥 끝나고 또 계속 싸우고 또 결론 없이 끝나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 왜 결론 못 내리나 적당하게 또 서로 타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가끔씩 이제 저는 그래도 의회주의자고 이 대화 타협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제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걸 타협하는 것을 무슨 그 변절자나 야합으로 본다. 네, 이거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또 계속 독재와 투쟁하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대화 타협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야합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런 게 국민들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양당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이제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좀 스스로 많이 자성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자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한 번씩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 아주 참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 이른바 386 지금 이제 486이 되고 586이 됐는데 이분들의 사고도 사실은 좀 지금 현상을 그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성이 약간씩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경험의 산물이니까요. 모든 행동이나 이런 게. 그 홉스 얘기를 하시나 홉스. 네. 홉스가 그랬어요. 홉스가.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운동권 그러니까 민주화 그 세대 이후의 그렇죠. 세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또 기업에서 이제 협상을 주로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협상이라는 건 어차피 주고받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걸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셨던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고받는 게 이제 정당하게 서로 주장을 해가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 중에 내가 들어보면 일리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의 주장 중에 일리 있는 얘기들이 있고 어쨌든 국민들은 양쪽 끝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서로 이렇게 그 타협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100%는 못 얻지만 그래도 50%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서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간다. 이게 정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도 민주화 386은 아니시잖아요. 훨씬 뒷세대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끝물 세대라고 하죠. 끝물. 네. 실례지만 학번이. 네, 88학번입니다. 진짜 끝물이네요. 예. 왜냐하면 87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직선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근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대학 들어왔을 때 그 전보다는 훨씬 민주화된 분위기였고 대학 내 분위기도 조금 더 자유로웠었죠. 뭐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민주화 시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고 저 역시도 대학 들어가면서 그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부만 하시는 줄 아는데 저도 나름대로 대학생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학생운동, 제가 카톨릭 학생 활동을 했었는데 서울 지역 회장도 하고 종북 조직도 만들고 하면서 제 청춘을 사실은 이제 학생운동에 좀 바쳤던 편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시작했죠. 군대 갔다 와서요. 그러시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일반 분들은 뭐냐면 야 내년 4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다. 예? 제 입장에서도 보면 2학기나 남은 거거든요.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예? 그런데 여의도는 이게 굉장히 가까운 일처럼 느끼고 있죠, 지금. 그죠? 네,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구를 많이들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예산도 지역구 예산도 더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저 보통 보면 근데 지역구 주민들이 그 선거 다 돼서 막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막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그런 게 있으세요. 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이 대화를 하고 소통을 원래 사실은 정치가 지역구 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저도 이 16대부터 시사 프로그램 진행했거든요. 16, 17, 18, 19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의원님들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민원 소통의 날 또 매주 그 타운홀 미팅 이런 거 지역구 주민들하고 항상 하고 평소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지역구 모든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이렇게 그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요새 이제 하나는 요새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구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이 트윗이나 온라인 여론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사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여론 신경 많이 쓰는데 이걸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되냐. 이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의정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 석유 의원께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정의당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으세요? 어떤 뭐 국회의원 자리에 하나 이제 뭐 더 하고 싶은 거 그런 어떤 지위의 뭐 문제라든 출세 수단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이제 비례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한 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지역구에서 한번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비례대표들 한 54명인데요. 그중에 대체로 그다음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비율이 그 5명 뭐 전후인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만큼 굉장히 생존율이 낮습니다. 10% 내외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준비를 좀 하는 거 있고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판사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그 2012년 2월 달에 재임용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는 이제 지역구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요. 총선이 바로 막 다가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선거 되면 밥도 요새도 밥 많이 잡수시죠. 요새 삼시세끼를 그냥 그 밖에서 드시지 않으세요? 이현주 의원? 네, 저는 저 집에서 그죠? 먹는 밥이 그래서 제일 맛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그게요. 근데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저도 배웠는데 화합할 때 이 화자가 별을 뜻하는 한자하고 입구자하고 요게 합해가지고 화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구라 그래도 먹는 이 먹을 식자잖아요. 우리 식구할 때. 그죠? 이게 밥 먹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밥은 누구랑 주로 드세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전 지금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까 기자님들하고도 정치부 기자분들하고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가게 되면 이제 지역구에서 항상 먹습니다.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초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면 항상 그 기사식당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제 보좌관하고 같이 그런 뭐 합석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의원들하고 먹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가끔? 네. 가끔. 뭐 자주는 힘든 게 왜냐하면 식사 시간은 하루에 끼니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밥 먹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녁을 3번씩 4번씩 드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아야 한 2번
그러니까 저녁을 예를 들어서 6시나 5시 반에 한 번 먹고 그다음에 7시 반쯤에 또 한 번 먹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 밥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우리 서교 의원은?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예. 3끼 먹는데요. 예. 저는 아직은 그렇게 저녁에 2끼 두 번, 3번 이렇게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 비례대표 초선이라서 그런지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식사 약속 잡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판사 시절에는 그냥 따로 식사 약속을 잡을 이유가 없거든요. 판사들끼리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로 가시죠 하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관계, 인간관계도 이렇게 넓게 갖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원래는 판사들이 너무 아는 사람이 많으면 재판할 때 이렇게 청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는 편이었는데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180도 달라져서 그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오늘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제가 그리고 우리 서교 의원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제가 딴 방송에서 한번 모셨는데 그때 헤어스타일보다 지금 헤어스타일이 훨씬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디오여서.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둔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만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헤어스타일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 밥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현주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원희영 의원하고 네. 그 댁에 가서 이게 쫙 보니까 제가 이현주 의원만 보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또 카메라에 이렇게 딱 잘 잡히시더라고. 네, 그날 또 파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튀었습니다. 그날 홍어하고 민어가 메뉴였었죠? 홍어 좋아하세요? 낙지도 있었어요. 산낙지. 네. 주로 이제 이윤석 의원께서 이렇게 공수를 해왔는데 그분 지역구가 신안 무안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지 민어 이런 게 많이 잡히는 모양입니다. 홍어 드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고향이 영남 쪽이라서요. 잘 못 먹어요. 아니 영남이 아니라 저는 영남 쪽도 아닌데도 홍어를 잘 못 먹겠더라고요. 어렸을 때 안 먹었으면 먹기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눈물 콧물 다 나오고. 그래도 주시면 먹긴 하는데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은 홍어 좋아하시죠? 홍어하면 제가 전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포 출신인데요. 목포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홍어가 없으면은 잔치상에 홍어 없으면은 잔치상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죠. 그날 이제 산낙지는 많이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산낙지, 산낙지야 좋아하죠. 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저는 목포 가면은 낙지는 기본으로 먹습니다. 낙지는 기본으로 잡수시고. 목포 쪽에 이제 무안 신안 이쪽에서 낙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기본으로 잡수시고 홍어도 홍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홍어를 잡수셔가지고 그게 잘 잡수시는 모양이네. 아니 저는 삼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홍어와 묵은지와 그리고 이제 하나가 뭐지? 새우젓 아닌데 홍어와 돼지고기 돼지고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수육 같은 거. 그것도 잘 드시겠네요. 그것도 맛있게 먹는데요. 원래 목포 쪽에서는 삼합으로 맞기보다는 홍어 그 자체로 왜냐하면 홍어가 신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많이 먹는 회로. 근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제 이게 홍어가 조금 이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삭혀가지고 그래서 그 삭힌 맛을 이제 좀 중화시키려고 삼합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전설이 또 오늘 새로운 역시. 요새 콕방이 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근데요. 그날 홍어하고 민어가 그리고 산낙지가 이렇게 메뉴로 등장하게 된 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에서 조금 요새 좀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거를 이윤석 의원이 공수를 해왔다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 설도 있었어요? 그걸 모르시고 드셨네 그거를. 웬일로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다 마련하셨을까. 이러면서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굉장히 순수하고 좋으십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참 오늘
오늘이 여의도 반상의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이현주 의원께서 또 감회가 여러 가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항상 정치인들이 딱딱하게 막 논쟁하는 거 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이슈도 얘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 저희만 편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편안하셨으면. 아니 방송은 진행하는 사람이 편안하면 다 편안합니다. 서 의원님도 앞으로 정치 활동 좀 계획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겠죠, 그죠? 네네. 이제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이제 사법 개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법 개혁이라는 과제도 동떨어진 게 아니고 정치 개혁의 한 연장선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제가 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밖에서 볼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동안 매주 나오시느라고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의도 반상회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도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갑자기 수고했어 오늘도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 날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